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준석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어제 제가 이준석 대해서 얘기했죠. 이준석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제 당대표 출마하면서 박근혜에게 경종을 울리지 못해서 우리가 벌 받고 있다고 떠들었죠. 대통령도 아니고 박근혜에게 우리가 경고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고 있다 이렇게 떠들으니까 이제 대구에 가서 한 2주일 동안 이제 표 관리를 하는데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대구는 지금 70% 이상이 박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표가 안 나오니까 하루 만에 박근혜 감사하다고 슬쩍 말을 바꿉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완전히 확신을 했는데 절대 정치는 젊었을 때 낙하산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구나. 정치하려면은 차라리 조대현처럼 밑바닥에서 올라와야지 낙하산으로 집어넣으면은 보고 배우는 게 겉멋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바로 이준석을 실패 사례로 인지를 해서 그 뒤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는 이렇게 젊은 애들 위에서 찍는 일을 안 했어요. 박 대통령이 두 가지를 실패했는데 청년 정책에서 이준석이 비대위원 실패했고 또 한 명의 청년 국회의원 만들어서 청년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장 앉혔다가 실패했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걸 안 하는 걸 보고 박 대통령이 이제 본인의 실패를 인지하는구나. 청년 인재는 바닥에서 키워야지 위에서 꽂아가지고 애들 완전 끝장내는구나 인생을. 그걸 이제 안 거예요. 이준석이는 지금 이제 정치 생명도 제가 볼 때 끝났고 이거 잘못하면 이제 이 폐인돼요. 폐인 나이 40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런 경력도 없고 경험도 없던 애를 25살 때 비대위원으로 꽂아 놓으니 얘가 뭐가 되겠어요. 그냥 권력 중독자가 돼버리죠. 이래서 이제 이 친구는 박 대통령까지 이용하겠다.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 악랄하게 물어뜯고는 이제 와선 또 박 대통령을 이용했다 그러는데 자 감사하다? 자기를 비대위원회 꽂아 넣었으니까 감사한 정도가 아니라 커리어의 90%를 만들었죠. 다른 커리어가 없잖아요. 이때 박 대통령 비대위원 커리어 말고 무슨 커리어가 있습니까? 선거는 3번 연속 낙선했고 서울에서 내 발탁에 있어 박 대통령에 감사하다. 그런데 탄핵은 정당하다. 이 얘기를 어딜 가나 하는데 무슨 문제인가? 뭘 모르는 거죠. 뭘 모르는 거죠. 이게 마치 무슨 뭐 컴퓨터 하듯이 난 박근혜 대통령한테 감사해. 그렇지만 탄핵은 정당해. 그러면 이제 요즘에 그 대깨준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대깨준 그래서 이준석 욕하면 막 물어뜯고 다닌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대깨준 애들한테는 이 속임수가 먹히겠지만은 글쎄요. 누구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거나 애정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죠. 이거는 연애를 생각하면은 더 쉬운데 내가 그 사람하고 연애하고 싶다는 감정은 그 앞부분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지 될 거 아니에요? 관심을? 자, 내가 박근혜 대통령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에게 어쨌든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감사하지만은 보답할 마음은 없어?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국어예요? 난 박 대통령에게 너무 감사하지만은 이 사람에게는 난 보답할 생각이 없어. 감사하면은 보답을 해야 되고 보답을 하려면은 이분에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관심을 가져야지 이분이 지금 뭘 필요한지 알아야지 보답할 거 아니에요. 저 그냥 국어로 풀어 나갑니다. 국어로. 그러면 탄핵이 들어왔어.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가셨어요. 탄핵당하고. 감사한 마음을 이 작자가 아직까지라도 갖고 있으면은 정말 탄핵이 정당했을까? 조사해보는데 까짓거 2박 3일이면은 뭐 문제 없죠. 특히 2박 3일도 우종찬 기자의 책과 이 책이 안 나왔을 때 2박 3일이고
이제는 이 책이나 우종찬 기자 책 읽는데 하루면 되죠. 하루면 8시간이면 이거 3시간, 우종찬 기자 거 5시간. 8시간만 투자해서 읽어보면은 완전 사기 날 줄 아는 거를 모를 수가 없죠. 이걸 읽고도 탄핵이 사기 날 줄 아는 얘기는 그냥 정치적으로 선동하는 거지. 이 책과 우종찬 기자 책을 한번 반박을 못하면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을 위해서 한번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그러면 야 이거 이상하네, 이거 잘못됐네, 이렇게 가야지만 정당한 건데, 이준석이는 아예 이거를 안 읽고 관심도 안 갖고 있다. 제가 이준석한테 이 책이 나왔을 때 제가 문자를 넣었어요. 이준석만 넣은 게 아니라 제 문자가 한 700명인가 800명 있기 때문에 단체 문자 날려버렸거든요. 답변이 왔어요. 사보겠다고. 그래서 내가 어차피 다 보낼 거니까 사보지 말아도 된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제 문자 DB에는 이준석이가 있는데 책 DB 발송 DB에는 이준석이가 없어요. 왜냐면 우린 다 보수로만 돼 있다 보니까 보수 쪽에 DB가 없어가지고 제가 못 보냈는데, 어쨌든 본인이 먼저 사보겠다 했으면은 지금 언제든지 사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걸 사봤던지 안 봤던지 뭐라고 떠들었습니까? 정경심 PC 조작서를 그 논리를 박살내기 위해서 이 책을 악용했죠. 난 정경심 PC 조작론을 몰라. 근데 이거는 검찰도 반박 못하는 조작론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오히려 덮어 씌워가지고 정경심 PC 조작론하고 똑같이 박살내버린 게 이준석이에요. 제가 이걸 보고 이제 이자에 대한 모든 최소한의 나는 이제 선의도 버리겠다. 공격을 하더라도 그렇게 공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경심 PC 조작이 잘못됐으면 그 자체로 깨야 되는 거고, 이게 잘못됐으면 이 자체로 깨야 되는 건데, 두 개를 묶어가지고 완전히 박지원이나 딱 건너갑 수준의 노예한 수법을 쓰는 겁니다. 이거. 얘는 나이만 젊지 진짜 나이 80대 되는 김종인 정도 수준에 이미 닳고 닳아버린 겁니다. 영원히. 여의도에서 10년 놀다가. 자, 그럼 이 문장을 다시 봅시다. 박근혜에게 감사하다. 그런데 탄핵은 정당화된 게 뭐야? 나는 박근혜에게 감사하지만은 보답할 생각이 없다. 관심도 없다. 그럼 박근혜에게 감사하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감사한 마음 갖고 있으면은 보답할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런 관심을 갖게 돼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얘기는 박근혜에게 감사하다라는 말 자체가 거짓말인 겁니다. 이거는. 저 김대중계 정치인들 입만 열면 거짓말이잖아요. 이거 벌써 다 배웠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지금. 그 우리 독자들은 아마 조대현 보면 알 거예요. 독자들 수준 보면은 저 조대현이라는 사람이 저 거짓말은 함부로 안 하고 다닌다는 것 좀 느껴질 겁니다 아마. 딱 비교해보세요 이 말하는 거. 컴퓨터 씨름하던 나를 사람들과 씨름을 이끌어준 그분에게 감사하다. 나중에 한 1년만 있으면은 이 박근혜 대통령 원망할 겁니다. 이제 아마 정치 폐인 될 텐데 1년 안에. 근데 컴퓨터와 씨름할 때 컴퓨터 잘했어? 그 벤처기업 뭐 한다는 거 우리가 미더치가 조사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거의 유령 회사였잖아요. 컴퓨터도 못했잖아. 그거 뭐 잘했냐고. 그냥 그런 자를, 자기 분야에서 아무런 능력도 실력도 없는 자를 정치권에 끌어내버렸기 때문에 얘는 정치적으로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해요. 그냥 폐인돼요, 폐인. 이게 박 대통령의 엄청난 실책인 거죠, 이게. 자, 이건데 학생 무료과외 변호사 이거 활동한 게. 그리고 우선 무슨 교육 무슨 학습지 무슨 DB 사업 한다 그랬다가 뭐 홈페이지 그거 완전히 무슨 뭐 내가 볼 땐 뭐 100만 원짜리도 안 되는 홈페이지 만들어 놓고 끝냈는데. 자, 그러나 나는 지금 현실 정치인들이 이 책과 우종찬 기자의 책을 읽고 탄핵 무효 싸움을 할 거는 아직 기대도 안 해. 그럼 제가 조대원한테도 요구 안 해요, 그런 거는. 다만 어디까진 가져야 되냐, 어디까지는. 사면 석방론까진 가져야 돼요. 탄핵이 정당했다 해도 그래도 이거는 너무 심하지 않냐. 4년 동안 수감은. 사형 선고받은 전두환 대통령도 1년 만에 나왔는데
근데 이자 보세요. 내가 완전히 이제 끊어버린 게 이겁니다. 야, 사면 넌 항상 이렇게 말장난만 배워서 한마디로 뭐야? 사면 석방론 하지 마. 사면 석방 요구하지 마. 문재인이 풀어주든 말든 박 대통령이 평생 감옥에 있든 말든 우리는 신경 쓰지 마. 이 얘기를 전술적 실패라고 사기치고 있습니다. 그 얘기하는 건데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이거. 이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감사한데 야 우리 선거 얘기해야 되니까 저 사람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감사한 마음 가진 사람이? 다 거짓말해. 다 거짓말. 이자는 지금 입만 열면 탄핵 정당했다 오케이 인정한다니까. 이거를 엎을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뭐 전화 우종찬 기자 뭐 10명도 안 되니까 이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데 더군다나 재판 형량 문제는 좀 과했다. 근데 재판 형량 문제가 과했다 그러면은 법정 자료를 확인했어? 법정 자료를 뭐 봐야지 형량이 20년인지 뭐 10년이지 뭐 4년 5년인지 나올 텐데 법정 자료를 보면은 무죄라는 게 딱 떨어지는데 안 봤지 당연히. 당연히 안 봤을 거고 그냥 아이 박근혜 대통령 개인은 뇌물 안 먹었는데 좀 심하네 그 정도 아닐 겁니까? 자 어쨌든 그러면 형량이 심하면 사면 석방 얘기해야지 석방을. 근데 전술적 실패. 오세훈 박형준이 사면 요구한 게 전술적 실패. 나 같으면 안 했을 거다. 임기 말이 되면은 문재인이가 먼저 꺼낼 거고 그때 문재인이가 꺼내게 놔둬야 된다. 안 꺼내면 그리고 임기 말이 언젠데 내년 3월인데 안 꺼내면 모르겠다는 거죠 뭐.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풀어주든 말든 우리는 신경 꺼 이 얘기잖아요. 전술 문제가 아니잖아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어떻게 전술 문제야. 박근혜 거론하면은 내 선거에 지장 크니까 그 사람 잊어버려. 우리는 다 버리고 가. 그거지. 이게 왜 전술 문제야. 전술 문제는 이게. 그리고 전술적으로도 누가 봐도 이 인민무력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다 정치적 자산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이명박조차도 박 대통령의 한 5분의 1 정도는 만들어줬어요. 왜냐하면 두 명이 대통령 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몇백 명 나왔고 구의원, 시의원들이 수천 명 나왔는데 그걸로 먹고 산 거 아니야 이 정당이. 그러면 아무리 이 사람들이 파렴치범이어도 우리 정당이 배출한 대통령인데 우리가 그래도 석방을 요구하자 이렇게 나와야지. 앞으로 더 해먹어야 되니까 이 두 명 버려. 걷다가 표를 주는 사람이 있다? 거기다가? 저런 비정한 사이보그 같은 권력 해바라기들에게 표를 줘요? 국민들이? 더군다나 TK는 이미 70% 이상이 박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걸 개무시하는 게 그게 전술이야 그게? 그런 전술도 다 있어? 그게 안 먹히니까 갑자기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감사한다고 또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이게. 감사는 사기치지만 이미 말을 뱉었잖아 여기다가.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 관계없어. 평생 감옥에 있든 말든 문재인이가 알아서 해. 이렇게 말을 뱉어놨기 때문에 빠가사리들한테 먹혀도 예를 들면 나 같은 사람한테 걸리면 그냥 끝나는 거야 이걸로. 정치생명이 끝나는 거야 정치생명이. 볼래요 이 작자 이거? 똑같은 뿌리 아니야 이준석이랑. 똑같은 조중동하고 김종인의 키들 아니에요. 누가 더 비인간적으로 가냐 지금 경쟁하고 있잖아요. 누가 더 비인간적으로 페루나처럼 구냐. 둘 다 망했지. 이거 누가 시켰는지 몰라도 이걸 정치라고 해 이걸? 정치는 정말 비인간적인 놈들이 인간적인 걸로 위장하는 게 정치예요. 근데 정말 비인간적인 놈들이 더 비인간적으로 보이려고 경쟁을 한다? 이게 정치냐고 이게. 자, 박 대통령 사면에 대한 입장은 우리 당 대통령 만들어서 사면할 거. 못 만들면 인민무력당이 지금 최고 지지율 누구예요 지금? 유승민이 1% 아니야.
그나마 5% 6% 홍준표가 못 들어오게 막고 있고 1%짜리 가지고 뭘 대통령을 만들어 못 만들면은 그리고 김웅이 당신이 밀고 있는 자는 윤석열인데 박 대통령한테 누명 덮어 씌운 그 자를 대통령 만들면서 그 자가 대통령 되면 사면한다고? 윤석열이가? 사기를 쳐도 당선된 두 분 오세훈, 박형준이 함정에 빠졌다. 문재인에게. 야, 이 초선 따위들이 박형준이가 어떤 인간인데 박형준, 오세훈이가 정치를 해도 너희들보다 몇십 년 더 한 사람들인데 초선 따위가 박형준, 오세훈이가 문재인 함정에 빠졌다? 박형준이는 이명박의 오른팔인데 문재인이 만났을 때 자기 보스 이명박, 석방을 얘기 안 하면 박형준이는 비정한 놈이라고 욕을 먹어요. 내가 볼 때 박형준도 그 얘기하기 싫었을 거야. 근데 유권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너희같이 비정한 놈들이어서 그렇다고 내가 박형준이나 오세훈이 너희들보다 더 비정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비정하지 않는 척을 하는 게 정치인인데 이 바보들은 지금 누가 더 비정하냐 싸우고 있다니까. 이준석이랑 이 김웅은. 정치인이면 끝난 거지. 그래놓고 함정에 빠졌대 오세훈과 박형준이가. 박형준이 그래도 박형준은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없고 야 그래도 박형준이 되자마자 이명박 챙기네? 나 같아도 내가 박형준 그 진짜 끝장내야 되는 사람이지만은 야 그래도 참 인간답고 있네 이렇게 박형준이 평가가 올라갔어요. 그 얘기에서 이 자들만 지금 그걸 전술적 실패라고 떠들어요. 정치해보지 못한 자들이. 문재인이 갖고 있는 꽃놀이표다 사면은 저희가 거기에 말려들면 위험하다. 아니 문재인이가 지금 사면을 하고 싶다고 떠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라 그러면 되지. 뭘 말려들긴. 그리고 이거는 지금 문재인 당의 대통령을 사면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 당의 대통령을 사면하라 그러는데 이게 왜 문재인에게 말려들어가. 미우나 고우나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 우리가 책임지겠다 석방을 하려 이러면 되는 건데 미친 소리들 해요. 이게 지금 무슨 전술이에요. 그리고 저의 모든 판단의 근거는 내년 대선에 우리한테 유리하느냐 그렇죠. 비정한 사이보그. 야 정치 그만둬라.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정치인들이 왜 시장 바닥 들어가가지고 막 낙지 한 마리 막 입에 처먹고 왜 그 짓 하고 다녀요. 평생 낙지 한 번도 안 먹은 사람들이 낙지 생낙지를 그냥 지고 먹고 막 닭발 막 생닭발 먹고 하잖아요. 시장 가서. 그리고 아줌마 끌어안고 집에 와서는 막 욕하지. 아 못해 먹겠다. 그거 왜 하고 다니는데 이거. 누가 더 인간적으로 보이느냐 그 경쟁하는 건데 이것이 대놓고 우리의 모든 판단 근거는 선거에 유리하냐 아니냐만 따져서 선거에 유리하면 박근혜 이명박 계속 감옥에 넣어놓겠다. 이런 놈들에게 누가 표를 주냐고. 이런 놈들한테. 이 사이보그 같은 놈들에게. 이래가지고 정치할 수 있겠어 이거 이래가지고. 이준석이는 저 김웅보단 나아야 될 거 아니야. 10년 동안 정치했으면 어떻게 저 김웅하고 똑같이 놀고 있어 이거를. 그냥 아니 내 말처럼 하니까 탄핵 좋아한다며 탄핵 잘 됐다며 그걸 어플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 당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대에서 우리가 혹시 손해보더라도 우리가 책임지고 석방 요구하겠다. 이거 누가 뭐라 그러냐. 거기에 대해서 좌파들이 왜 싫어하고 2030 세대가 왜 싫어해 그거를. 이런 걸 싫어하지. 2030 세대가 제일 싫어한 게 바로 기회주의자들 권력 해바라기. 이거 지금 김웅 얘기 정확히 기회주의 아니에요 이거.